이번 강의는 조직행동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행동론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조직행동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입니다. 즉,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행동론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은 시대별로 변화해 왔습니다. 즉, 그 시대상이나 기업 또는 경영에서 중요시하던 것에 따라서 그 패러다임이 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때는 1900년대입니다. 1900년대에 산업혁명이 끝나고 대규모 공장이나 대규모 기업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의 시대를 우리는 경영에서 scientific management, 즉 과학적 관리론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그 관점의 이름을 우리는 humanization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경영에서 인간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몰입의 시대, 즉 인게이지먼트 시대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2020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입니다. 살아가는 현재의 조직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직이 좀 더 개인이 일하기 재밌고 그다음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Workplace Fun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먼저 과학적 관리론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00년대에 대규모의 공장 그리고 대규모의 조직 형태가 생기면서 조직의 관리자들이 중요시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조직이나 공장을 관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라는 엔지니어 겸 과학자가 과학적 관리 기법을 창시를 했죠. 자, 과학적 관리 기법의 핵심은 세 가지 S, 즉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직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까입니다. 자,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 안에 일하는 구성원, 즉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계론적인 인간관이었죠. 자, 기계론적인 인간관은요, 인간을 노동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안에 구성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과업을 할당해야 되는지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그러한 기계론적 인간관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 그리고 기계적 접근법의 한계를 느끼고 그 안에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대우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조직이라는 현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조직이 기능적인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사회적 시스템 안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고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세계관 안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좀 더 그들이 감정을 가지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심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좀 더 인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측면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대에 일어났던 연구 사조가 바로 행동과학입니다. 자, 이 행동과학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직행동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행동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즉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자, 행동과학의 목적은 인간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즉 일반적인 이론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인간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여러 학제들, 즉 심리학, 인류학 또는 생물학, 사회학, 이런 곳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이론들을 활용해서 기업이나 또는 여타 조직 안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에서부터 195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조직은 좀 더 인간을 어떤 기능적인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 심리, 자, 그다음에 어떤 그 이성뿐만 아니라 비이성 이런 것들을 갖춘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 인간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그런 심리적 측면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동체 중에 주요 공동체가 바로 기업이 됐죠. 즉 마을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가 많이 축소가 되고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동체, 즉 조직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학교나 자, 이런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삶의 일부분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일터에서,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일구어 나갈 수 있을까? 행복하게 일구어 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죠. 자, 그러면서 몰입이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몰입은 자신의 일이나 역할 수행에 스스로 온전히 투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 즉 감정, 그다음에 생각,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의 요인들을 모두 투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는 찾아 나가고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2020년대부터는 몰입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조직 안에서 우리의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얼마나 우리 조직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그들의 삶을 그 안에 몰입하여 살아나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조직에 인간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자, 이때 많이 발전했던 조직행동론에서의 이론이 바로 정체성 이론, 또 몰입의 이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별로 경영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즉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조직행동론은 조직 안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 즉 패러다임이 필요하죠. 자, 똑같은 현상이라도 어떤 패러다임, 즉 어떤 렌즈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의 경영 현장에서 또는 조직 현장에서 어떠한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즉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해석을 내렸는지를 그 패러다임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직 행동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주요 관점들이 있는데요. 자, 조직 행동론에서는 여러 관점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황 이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 관점은요, 상황 특성에 따라서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다고 보는 상대적인 관점이죠. 자, 여기서 상황 특성이라고 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상황 특성은 바로 조직의 특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조직인지, 즉 기업인지 아니면 군조직인지 정부 조직인지 또는 어떤 조직 문화를 가졌는지 또는 어떤 직무 특성을 가졌는지,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관점입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직은 시스템이죠. 즉 조직은 기능적 시스템이기도 하고 사회적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자, 시스템 관점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그 시스템 안에서 영향을 받는 그 일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조직을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그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원들의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분석 수준의 관점입니다. 자, 분석 수준의 관점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 차원의 행동입니다. 즉, 개인 구성원 하나하나의 차원에서 그들의 성격 또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 이런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차원은 집단 차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직에서 일할 때 혼자 일하지 않죠. 여러 명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또는 집단을 이루어서 일을 하거나 서로 상호작용하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동, 즉 상호관계가 발생을 하지요. 자, 그런 다이나믹이나 역동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 차원은 조직 차원입니다. 자,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요인들, 즉 조직 문화나 시스템 아니면 조직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직 행동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에서 구성원들에게 관심 있는 행동은 다양한 행동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어떤 조직의 성과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업 성과나 또는 조직 시민 행동과 같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 희생적인 행동, 또는 창의적인 성과, 또는 혁신적인 행동, 그 다음에 때로는 부정적인 행동, 즉 반사회적인 행동, 자, 이런 행동에 관심이 있죠. 자, 그런 행동을 구성하는, 즉 그런 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황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개인 특성적인 요인이죠. 자, 상황적인 요인에서는 리더 또는 동료의 특성, 직무 환경,
그다음에 조직이나 상사가 얼마나 후원을 주는지, 또는 우리 조직이 공정한지, 또는 내가 처해 있는 팀의 특성, 또는 조직 구조나 조직 문화와 같은 조직의 특성. 자, 이러한 요인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특성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가치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감정, 동기, 또는 개인의 능력, 지식, 또는 어떠한 perception, 즉 지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의사결정 패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다양한 개인의 특성들이 개인 행동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적인 요인과 다양한 개인적 특성들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상황적인 요인들 각각과 개인의 특성들 각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는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동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태도가 형성되죠. 자, 상황 요인과 개인의 특성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떤 직무나 조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뒤 그 뒤에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직무 관련 태도를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무 몰입, 직무 만족, 또는 조직 몰입, 또는 내가 같이 일하는 상사나 동료에 대한 태도.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이런 태도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상황적인 요인들과 개인적 특성들이 직무 관련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요, 다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3가지 경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인지적인 경로, 즉 생각을 통해서, 그다음에 2번째는 감정적인 경로, 즉 내가 느끼는 것 또는 내 마음을 통해서 그런 상황 요인이나 개인적 특징들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경로는 행동 경로입니다. 자, 행동 경로는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상황적인 요인이나 개인적 특징이 그러한 의도나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직무 관련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표는요, 우리가 배우게 될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개략적인 큰 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조직행동론에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이론이나 개념들이 이게 다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조직행동론에서 행동을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설명하게 되는가를 살펴볼 때 이 틀을 기억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시대에 따라서 경영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 그리고 조직행동론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직 구성원들 행동에 대한 이해는요, 시대별로 달라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즉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어떠한 관점에서 그러한 인간 행동에 대한 해석이 나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직행동론은 구성원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 체계를 학습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본 그 큰 틀, 그 틀의 각가지 요소들, 자, 그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 관계들,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행동론에 대한 이해는요, 개인 차원, 그리고 집단 차원,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 다양한 렌즈를 갖추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직 행동론의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렌즈, 즉 관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관점,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정확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역량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